자, 저희는 확률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산 확률 분포를 공부를 했었고, 그 이산 확률 분포 중에서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연속 확률 분포가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좌우 대칭의 산 모양의 그래프를 갖습니다. 또는 종 모양. 산 모양의 그래프를 갖는 연속 확률 분포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정규 분포라고 부르시고, 만약에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는 자, 이런 표기를 썼습니다. 여기에 m 시그마의 j. 이게 그래프인 거죠. 여기는 표지만, 얘는 그래프입니다. 그죠? 자, 그래프였다.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해 봤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이항 분포인데, 이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의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항 분포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 이겁니다. 그게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자, 거기를 잠깐 설명을 하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인데, 여기에서의 목적은 실제로는 이항 분포입니다. 이항 분포의 문제를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해결하겠다 이겁니다. 목적은 이항 분포의 문제를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해결을 하겠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왜? 정규 분포는 이미 계산이 되어 있는 분포이기 때문에, 그죠? 쓰기가 참 편하다 이겁니다. 이항 분포는 일일이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률을 계산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이항 분포가 있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b. 그렇죠? 여기는 np. 이렇게 주어져 있겠죠. 여기서 만약에 얘가 100이고,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물어보면, 알파 개수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번을 시행했는데, 40번 이상 나올 확률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면, 6번을 이용하더라도, 그렇죠? 그래도 40개는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이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일단 결론부터 지어놓고 문제를 풀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서 이항 분포인데,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항 분포인데, n이 뭐죠? 시행 횟수죠. n이 있습니까? n이 적당히 크면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는, 자, 이 친구를 그래프를 만약에 그린다면,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얘는 점으로 표현이 됩니다. 점으로. n이 0일 때 얼마 값을 가질 거고, 1일 때 얼마 값을 가질 거고, 2일 때 얼마 값을 가질 거고, 즉 0부터 여기 n까지 n 플러스 1개의 점이 이렇게 찍힐 겁니다. 근데 n이 적당히 크면 요 점이 어떤 식으로 보일 거냐면은 이런 좌우대칭형의 산 모양으로 점점 가까워지더라. 그게
근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n이 큰 수일 때는, n이 좀 클 때는 우리가 일일이 계산하려니까 너무 귀찮고 정규 분포를 좀 이용해서 푸셔도 괜찮다는 것을 증명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그냥 써먹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형태가 형태가 정규 분포의 형태가 나오니까 우리는 정규 분포로 쓰시면 되는데, 그럼 정규 분포의 표현을 어떻게 잡아주실 거냐면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x가 확률 변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정규 분포가 될 건데 어떤 정규 분포가 될까요? 여기는 평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이항 분포의 평균을 쓰시면 됩니다. 이항 분포의 평균이 어떻게 되죠? np가 되죠. np. 여기는 분산이 들어가면 됩니다. npq. 근데 우리 분산보다 표준 편차를 훨씬 더 많이 활용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루트 npq의 제곱을 표현해 주십니다. 됐습니까? 이렇게만 일단은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원래 이항 분포로 풀어야 되는데 계산이 너무 벅찬 경우에는 정규 분포로 바꿔서 풀어도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정규 분포로 바꿔서 풀어도 괜찮더라. 되겠죠? 왜 바꿔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그렇습니까? 우리 그거는 듣고 이해가 돼도 안 되고 하시면 더 좋고 이런 건데, 그죠? 일단 결론은 이겁니다.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꾸어서 푸셔도 괜찮다. 근데 좀 이상한 표현이죠. n이 적당히 크면. 그래서 좀 수학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통계학이라서 그렇습니다. 적당히 크다는 말은 어느 정도 되면 적당히 큰가? 자, 통계학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0보다 크면 적당히 크다. 그렇게 많이 큰 것도 아니죠. 그죠? 30보다 크면 정규 분포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30보다 작으면 정규 분포로 풀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30보다 크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정규 분포 계산한 걸, 이항 분포 계산한 거랑 똑같이 나온다는 건 아닌데, 그걸 무시할 만큼 차이가 조금 적다라는 의미인 거지, 똑같이 나온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근사한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사한다. 비슷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적당히 클 때, 이거 열심히 꼼꼼하게 계산해서 나온 값이나, 요거 가지고 설렁설렁 표 읽어가지고 계산한 값이나, 비슷하다 이겁니다. 근사한. 비슷하니까 그냥 이거 쓰자, 이거죠. 이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죠? 근데 30보다 좀 작은 경우에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런 뜻입니다. 이걸 바로 쓰기엔 좀 그렇다. 그렇죠? 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30이냐 50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당히 크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주시느냐면 표가 있습니다. 표. 이항 분포 문제인데 갑자기 옆에 정규 분포 표가 있습니다. 또는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푸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바꿔서 풀면 됩니다. 네, 고등학생들한테는 좀 친절하죠, 그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자, 문제가 이렇게 준다는 거죠. 이항 분포를 푸는 때, 이거 숫자 600이니까 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오른쪽 표를 이용해서 정규 분포로 푸세요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안 놀라고 있죠. 근데 실제로 표가 없다면 이거 어떻게 해? 놀라게 될 겁니다. 자,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1번을 해볼 건데, 자, 1번은 어차피 분포는 똑같으니까 한 번만 쓰면 되겠죠. 네. 자, x가 원래는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b. 600번 시행했다 그럽니다. 한 번 했을 때 확률이 5분의 2입니다. 그죠? 그럼 1번 봅시다. 1번은 뭐를 계산해야 되느냐면 확률을 계산하라 그럽니다. 어떤 확률? 204. x가 x 264 사이에 있을 확률을 계산하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는 이항 분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식은 세울 수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확률 변수는 0, 1, 2, 3, 4, 5, 599, 600에 601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x가 204일 때 확률, 205일 때 확률, 206일 때 확률 이런 걸 계산하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걸 계산하는 거죠. p의
204 더하기 P, 이렇게 표현하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P에 X가 204일 때 확률을 계산하시고 더하기 P에 X가 205일 때 확률을 계산하시고 더하기 P에 X가 264일 때를 계산하셔서 더하시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항분포로 푼다는 거는. 근데 요걸 계산 못하는 것도 아닌데 하려고 또 써봤더니 어떤 걸 계산해야 됩니까? 600번 했을 때 204번 발생할 확률이니까 204에 5분의 2에 204제곱에 5분의 3에 그죠? 600에서 빼면 얼마죠? 그것도 어렵네. 그죠? 396? 그 정도 하시면 됩니까? 396 다음에 600이죠? 이것도 계산하기 어려운데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돼요. 너무 벅차다. 계산기를 쓰라고 해도 벅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600번이면 좀 많이 한 거다. 그래서 정규분포로 푸셔도 된다. 바꿔서 푸셔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표를 준 거고. 맞습니까? 그럼 요거가 얘를 우리가 정규분포로 바꿔서 푸실 건데 어떤 정규분포가 될까요?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르게 될 겁니다.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르게 될 건데 x 하시고 정규분포니까 n. 그렇죠? 자,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 평균이 들어가야 됩니다. 평균. 정규분포 평균 자리죠? 근데 누구의 평균? 분포는 이 평균입니다. 이거 이항분포니까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죠? NP죠. NP. 600 곱하기 5분의 2. 여기는 분산 자리죠. 그래서 얼마? 600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을 하시면 되죠. 산수를 좀 하시면 여기는 얼마죠? 5 1은 5, 5 20, 240. 그렇죠? 얘는 5 약분하시면 120. 그렇죠? 5 한 번 더 약분하시면 5 20에 5 4 20. 그래서 곱하시면 얼마인가요? 3 4 12에 뭐 산수 잘못했나요? 5 1은 5, 5 20, 120. 2도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6을 곱하시면 6, 4, 24, 144. 그래서 12의 제곱입니다. 좀 예쁘게 쓰시면 x가 정규분포인데 평균이 240, 표준편차가 12인 정규분포가 되시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계산하겠다? 정규분포를 좀 그리셔서 평균이 얼마 나왔죠? 240.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어디? 204부터 264. 그렇죠? 204는 이쯤 있을 거고 264는 이쯤 있겠네요. 두 번 계산해야 되겠죠? 자, 요 길이는 얼마 나오죠? 요 길이는 24. 네모 시그마. 근데 시그마가 12. 네모 자리에 2. 이제 좀 자연스럽죠? 2.0이니까 여기가 얼마? 0.477 2가 되실 거고. 여기는 차이가 얼마 나죠? 차이가 36. 그죠? 36은 네모 시그마. 시그마는 12. 네모 자리에 3. 그럼 3.0 읽으시면 0.4987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은 그냥 단순히 얘 두 개 더 하시면 됩니다. 0.4987이랑 플러스 하기를 0.4772 하셔서 얘가 답이 되시겠죠. 그쵸? 간단하죠?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번은 우리가 어떤 확률을 계산해야 되죠? 2번은 확률인데 x가 얼마다? 25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원래 이항 분포로 푸시려면 너무 복잡하십니다. 이항 분포로 풀려면 너무 복잡하시니까 정규 분포로 해결하시겠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죠? 여기가 얼마? 240. 근데 252보다 큰 쪽이어야 되죠. 252는 어디 있다? 여기 있다. 내가 계산해야 될 넓이는 여기다. 큰 쪽이니까. 그러면 어디를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죠? 네, 여기를 먼저 계산하셔야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얼마 나오신다? 12. 너무 쉽죠? 네모 시그마. 시그마는 12. 여기는 1. 그러니까 요 넓이가 얼마 되신다? 1.0이니까 0.3414. 0.3414. 그래서 이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된다? 0.5 마이너스 0.3413을 하시면 됩니다. 산수하시면 되겠죠? 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문장제 문제입니다. 한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은 0.6이다. 치유될 확률은 0.6이다. 150명의 환자에게 투여를 했습니다. 150번 했다는 거죠. 이때 99명 이상 치유될 확률. 이게 표가 없다면 그냥 우리는 빨리 키치를 하셔야 됩니다. 표가 없다면 이항 분포인데 x 있습니까? x는 변수는 어떻게 할까요? 치유되는 환자의 수. 자, 이런 걸 좀 써놓는 게 좋습니다. 치유되는 환자의 수를 나는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게 독립생의 확률이더라. 들의 분포더라. 그렇죠? 각각 다른 거니까 150명입니다. 150번 한 거고 치유될 확률은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런 정규 분포에 이항 분포에서 물어본 거는 99명 이상 치유될 확률이니까 이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P의 X가 99 이상일 확률이 얼마니라고 물어본 거다 이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99명, 100명, 101명, 102명 다 해야 되는데 힘들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한다? 요거 정규 분포로 바꿔서 풀라고 표를 줬구나.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보셔도 된다 이겁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건 아니죠. 얘는 어차피 성질이 다르니까 2, 3이고 연속이니까 정규 분포처럼 보일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평균이 들어가야 되니까 NP죠. 150 곱하기 5분의 3. 여기는 150 곱하기 5분의 3, Q가 5분의 2. 계산하시면 얼마죠? 5, 3, 90. 평균이 90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약분해 보겠습니다. 5, 30이고, 5, 6. 그죠? 6, 6, 36. 6의 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다시 좀 예쁘게 쓰시면, 어떤 이야기가 되죠?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90이고 표준 편차가 6인 정규 분포에서 x가 99보다 클 확률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정규 분포 산 하나 그리시고 여기는 90입니다. 내가 계산해야 될 확률은 어디죠? 99보다 큰 쪽이죠. 99는 여기 있을 거고 큰 쪽이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또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를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길이가 얼마 나오죠? 9가 나옵니다. 9는 네모 시그마. 그렇죠? 근데 시그마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죠? 6. 그렇죠? 여기는 얼마가 되면 되겠죠? 1.5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0.5에서 빼기 0.433을 하셔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자, 여기 원래 이항 분포는 이산확률 분포였는데
그죠? 실은 연속 확률 분포가 된 건 아닙니다.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냥 얘가 됐다 치고 풀자 이겁니다. 그게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와의 관계였습니다. 됐습니까? 그냥 풀면 너무너무 힘들고 계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정규 분포를 이용하면 편하게 푸실 수 있다라는 게 취지인 거죠. 되겠죠? 자, 그래서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와의 관계에 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